오늘은 필리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한국인을 보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의 부자들을 보면 필리핀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서민들을 보면 필리핀은 분명 가난합니다. 어느 부류를 주로 상대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릅니다. 필리핀의 독립영웅 호세 리자는 그의 소설 나를 만지지 마라에 이런 구절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티아고에게서 마치 가난한 학생이 오래 신어 낡았지만 편안한 신발에서 느끼는 것과 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실제로 그의 다를 대로 다른 신발굽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던가. 그리스도교와 세속적인 아름다움 모두가 공존하는 진실이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나 재물이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랫동안 필리핀에서 살면서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경제적인 계층을 보았습니다. 가난을 낡은 신발처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았고, 재물을 세속적인 아름다움과 복으로 여기는 많은 부자들도 보았습니다. 부자는 대대로 부자였고 가난한 자는 대대로 가난했습니다. 오래된 빵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빈부 계층은 사고방식이 다른 만큼 한국인을 보는 시각도 서로 다릅니다. 먼저 필리핀 부자들의 대략적인 실태를 한국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부채 없이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부자라 부르겠고 전체 인구 5천만 명의 상위 10%인 500만 명 정도일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물가가 한국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의 자산가를 부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인, 고위직 공무원, 10인 이상 직원을 고용한 사업체의 오너들인데 한국 교민들의 거래 상대일 것이고 교민들이 임대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식당 건물의 소유주들이며 골프장이나 고급 식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월 지출은 500만원 이상일 것이고 한국에서 매월 1,500만원 이상 소비하는 사람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화교 인구 약 150만 명을 포함하여 대충 500만 명 정도일 것이므로 부자들의 숫자는 한국이나 필리핀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한국인을 대체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한국에 대한 기억 때문입니다.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졸부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겪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입니다. 교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약 3천여 개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순이익이 월 500만원 이하로 영세한 업체가 수백 개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집이나 사무실 또는 가게의 임대료를 제때 못 내 필리핀 주인들의 눈총을 받거나 버티다 못해 야반 도주하는 교민 세입자들을 나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필리핀 부자들의 집에는 가정부와 운전수가 있습니다.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겪어보지 않은 부자들은 순탄한 환경에만 익숙하며 남에게 모질고 매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일하는 가정부나 운전수와 성적인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혼인도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생활을 경험했고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교민들 중에는 가정부나 운전수를 가족처럼 대하다 정이 들어 또는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여 깊은 관계가 된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와 따갈로그를 공용어로 지정하고 있지만 부자들 사이에서는 영어 수준을 지적 수준과 거의 동일시합니다.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 동안 부통령과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조셉 에스트라다는 가난한 서민 영화배우 출신이었는데 그의 어눌한 영어 실력 때문에 재임 시절 내내 필리핀 부자들의 저질 코미디 소재가 되었고 비아냥거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국 교민들이 낮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따갈로그어를 배워 자랑하고 다니기 때문에 필리핀 부자들은 한국 교민들의 지적 수준이 낮다고 비웃습니다. 외국인은 따갈로그어보다 영어를 더 잘해야 필리핀 부자들과 서민들로부터 더 많은 존중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필리핀 문화와 법을 무시하는 사건을 일으킬 때마다 정식 절차보다는 돈으로 빨리 해결하려 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 해결사 또는 필리핀 해결사에게 이용당했고 필리핀 공무원들에게 불필요한 거액의 뇌물을 쓰는 것을 보면서 필리핀 부자들은 비웃었습니다. 필리핀 정관계 인사들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가지고 한국인을 상대로 사기치는 교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직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는 교민들도 아주 많습니다.
참고로 필리핀에서는 식사나 관광, 명품 선물, 기부금 제공 등 적당한 이유를 대면 정관계의 고위직 인사들과 쉽게 만날 수 있고 한국인이 원한다면 추천장 또는 격려사 등을 써주며 훗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식사, 관광, 성접대, 추천장, 격려사 따위로 필리핀 정관계의 고위직 사람들이 책임을 지는 것을 지난 31년 동안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필리핀 사기꾼에 의한 피해도 분명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 피해 사기 사건들은 교민 사기꾼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주도한 것들입니다. 필리핀 부자들은 교민 사기꾼들의 눈부신 활약과 거기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기억에 대해 내가 수집해 놓은 지성인들의 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기억하기 어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또 추한 것일수록 명확한 기억으로 머무르기 쉬운 것인지도 모른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복했던 기억만 오래 간직한 채 나른하게 지내기보다는 안 좋았던 기억을 유지하며 각성한 상태로 있는 것이 위험한 포식자들 틈에서 살아남는 데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교민들 대부분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필리핀 부자들이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을 더 오래 기억하고 있는 까닭에 대체로 한국인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필리핀 부자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제 필리핀 서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한국인의 부유함을 부러워하고 한국인의 건강하고 하얀 피부를 부러워합니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고 무뚝뚝한 한국인에게도 대체로 친절합니다. 물론 친절한 필리핀 부자들도 들어있지만 그들 대부분은 한국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리핀 서민들은 항상 웃습니다. 가난한 삶에 지칠만도 한데 의외로 행복해 보입니다. 나는 오랫동안 왜 그러는지 생각했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종교적 믿음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가난한 자는 천국에 간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둘째, 가족, 특히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고는 자발적이며 고통보다는 기쁨을 줍니다. 사랑을 받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행복입니다. 나는 인신매매 냄새가 풍기는 심청전을 매우 싫어합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해야 옳거늘 부모를 위해 어린 자식이 희생하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미화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심청전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국인들과 결혼하는 절대다수의 필리핀 사람들은 서민층 여자들이며 국제 결혼을 통해 신분 상승을 꿈꾸거나 가난한 친정 식구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들을 볼 때마다 효녀 심청을 떠올립니다. 만약 처갓집에 경제적 도움을 주지 않으려 드는 한국 남편이 있다면 필리핀 아내는 속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인당수에 몸을 던졌는데 공양미를 신봉사에게 주지 않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리핀 바로 알기에 뒷표지에 썼던 두 부류의 차이를 소개해 드립니다. 진보적인 필리핀 지배층은 봉건 시대의 왕이나 영주처럼 생활합니다. 한국의 지배층보다 잘 삽니다. 스페인, 미국 또는 중국인의 자손들입니다. 한국인들의 비우호적이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보수적인 필리핀 서민층은 순종적이고 착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는 않지만 시키는 일만은 무난하게 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애쓰기보다는 가족, 친척들과 상부상조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선호합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우호적입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관광 전문 잡지에서 다시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필리핀이 상위 그룹에 속했다고 하고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추억이 살아있어서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들렀던 그 허름한 식당이 10년이 지난 후에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고 10년 전에 앉았던 똑같은 식탁과 의자에 앉아서 10년 전과 똑같은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년 전과 변함없는 그 거리에서 10년 전에 보았던 그 거지가 이제는 폭삭 늙어버린 모습으로 여전히 구걸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관광객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부자 동네에 오래 체류했더라면 그런 생각, 그런 대답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수적인, 즉 착하고 온순하며 종교적인 서민들이 대다수인 현재의 필리핀 같은 사회는 나라를 옛날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태, 추억이 살아있는 상태로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발전시키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내내 필리핀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공식적으로는 매일 수천 명이라지만 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아마도 수만 명이 될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백신을 맞겠다고 아우성이고 선착순 백신 접종 센터에 새벽부터 긴 줄을 서서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백신 후유증 무서워 접종 거부한다는 부자 나라 국민들의 배부른 언사를 들으면 필리핀 부자, 가난한 자 모두 비웃습니다. 겁쟁이인 나도 중국 백신이든 러시아 백신이든 영국 백신이든 아무 백신이나 빨리 맞고 코로나 걱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